게시판에서는 한 개만 봤는데 게시판 리스트에서 저희가 여러 개를 체크해서 한꺼번에 지울 수 있도록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넘버가 여러 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쓰지 마시고 다 넘버예요. 다 넘버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넘버가 여러 개가 넘어오는 거죠. 넘버 한 개, 넘버 두 개 이렇게 해서 똑같은 넘버가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면 받는 쪽에서는 여러 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열이거나 리스트로 받아주시면 되세요. 배열로 받으셔도 되고요. 리스트로 받으셔도 됩니다.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여러 개 넘어오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파일 업로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 업로드 할 때 한 개는 파일 1, 파일 2, 파일 3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받지 마시고 파일을 한 개만 하시고 리스트 객체나 아니면은 배열 객체로 멀티파트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선언을 해두시면 파일이 여러 개가 들어옵니다. 여러 개 한꺼번에 여러 개가 들어와서 걔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폼을 돌리면 되죠. 폼을 돌려서 이제 데이터 끄집어내고 그걸 DB에다 지정하고 그 파일에다가 그 서버에다 업로드 시키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여러 개를 그 데이터 여러 개를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 그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그 삭제할 때 여기 삭제할 때 지금 이제 여기 그 포스트 방식으로 저기가 썼는데 파라미터로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열로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인데 롱 타입의 배열입니다. 배열이고 넘버스 이렇게 NOS로 쓰겠습니다. 그 넘버 여러 개를 바뀌었다. 그 이름 자체를 NOS로 쓰셔야 돼요. NOS 넘버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넘버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넘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S가 없이 그냥 넘버는 넘버지 그냥 넘버로 넘기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S 대신에 그 배열에 해당되는 넘버가 여러 개 있는 것 대신에 그냥 NOS 대신에 NO로 그냥 쓰자. 그럼 배열로 선언했어요. 롱 타입의 배열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 삭제 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이 삭제 쪽으로 호출하는 쪽이 어디죠? 이쪽으로 가라라고 시키는 쪽? 시키는 쪽. 그걸 알아야지 코딩을 할 수 있죠. 삭제하라고 가라는 쪽. 글보기입니다. 글보기. 글보기에서 지금 이제 가라고 시킵니다. 현재는. 그래서 글보기에서 삭제하는 쪽을 고쳐서 여러 개의 넘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SP 쪽 보셔야 되죠. 그래서 URL을 해당돼서 쓰는 것은 JSP고요. 그래서 글보기에 해당되는 view.jsp 더블 클릭하세요. view.jsp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고칠 건데요. 지금 델리트를 하기 위해서 버튼 폼 태그를 한 개 만들었어요. 이유는 이제 패스워드가 들어가거든요. 패스워드가 들어가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 썼고요. 이제 삭제를 할 때에 여기 인풋 태그 히든으로 만들어서 그냥 인풋 태그 쓰시고 여기다가 이제 히든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쭉 쓰겠습니다. 쓰시고 네임이 이제 넘버다. 예, 넘버입니다. 넘버이시고 여기다가 10 밸류 쓰셔야 돼요. 밸류에서 그 입력하는 거 말고 밸류를 세팅해서 쓰겠습니다. 10, 20, 30 이런 식으로 계속 입력하면은 테스팅할 때 귀찮죠. 그러니까 한 3개 정도 할까요?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20 이렇게 해서 11 10이라고 썼는데 11이라고 썼어요. 12 뭐라고 썼고 10, 12, 20 뭐 이런 식으로 넘버를 지정을 해서 똑같은 넘버인데 이렇게 넘버 해서 썼는데 그 리퀘스트에서 바라봤던 뭐 넘겨주시면서 쓰실 때 얘가 바디 포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바디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디에 들어갈 때 넘버가 이제 똑같은 걸로 하나, 둘, 세 개가 이제 똑같이 돼서 똑같은 이름으로 키앤밸류로 그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3개, 4개 넘어갑니다. 그냥 한 개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걔를 한 개로 받으면 맨 위에 것만 받게 됩니다. 이 넘버? 그래서 get 파라미터 밸류? 그럼 한 개만 받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같이 받으려면 get 파라미터 밸류스로 받으시는 겁니다. 밸류스. 해서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컨트롤러에서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롱타입으로 넘버 받았잖아요. 출력을 해보시려면 로그로 찍으면 되겠죠. 로그.info 사용하시고 그 배열을 출력해봐야 얘가 뭐가 나오냐면 그냥 그 해시 코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레이스 출력하는 어레이스라는 게 있으시고요. 어레이스라는 게 있고요. 자바 유틸에 있습니다. 점 쓰시면 얘를 이제 투스트링으로 만들자.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배열로 받은 이제 문자열 이거 롱타입의 배열이네요. 배열로 받은 것을 쓰자. 그러면 이제 넘버 해당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출력을 하시면 이제 콤마를 이용해서 이쁘장에 잘 찍어줘요. 데이터를. 그 배열의 안에는 투스트링 메소드가 없죠. 없어서 사용되니까 얘네들을 이제 그냥
그냥 우리가 써서 투스림 메소드를 만들어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해시 코드 그냥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어레이스를 이용하시면 이제 저희도 이거는 이제 코딩을 짤 수는 있어요. 이쁘장하게 하자라고 코딩을 짤 수는 있는데 얘네들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활용하시면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리스트로 받으셔도 돼요. 리스트로 받으면 그냥 찍히죠. 투스림 메소드가 거기 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글보기 가시고요. 지금 여기 데이터가 3개 찍혔죠? 삭제 눌러서요. 그러면 여기 콘솔에 보시죠. 콘솔에 보시면 10, 12, 20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여러 개가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전부 여러 개, 뭐 삭제되는 글 여러 개, 그 장바구니 번호 여러 개 이걸 넘길 때는 같은 이름으로 전부 다 써주셔서 넘기시면 되고요. 받을 때 배열로 받으시면 돼요. 배열로 받으시면 얘네들이 이제 전부 다 그 매칭이 시켜져서 배열로 처리가 됩니다. 자, 배열로 받는 거 한 개 쓰셨는데 배열로 받는 거 말고요. 저희가 한 개만 더 해보시면 주소 처리하겠습니다. 그 리스트로 롱 타입이다. 뭐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자바 유틸에 롱 타입에 해당되는 넘버를 받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 어레이 리스트를 하는 것 대신에 어레이스 대신에 그냥 넘버를 찍으면 돼요. 이렇게 리스트는 투스림 메소드를 갖고 있죠. 그래 데이터 찍을 때 그냥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제 얘가 예쁘게 그냥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리스트로 되어 있어서 아까 전에는 이제 배열로 정의를 해서 썼고요. 지금은 리스트를 정의를 해서 썼어요. 배열은 인덱스당 향상된 폼을 사용할 수 있고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가 있는 만큼 전부 다 출력을 하자. 그래서 향상된 폼은 그냥 써가지고 리스트 한 개의 타입을 받아서 그냥 계속 쓰는 걸로 이렇게 작성하시는 코드들은 아시죠?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글보기로 갔는데 이제 삭제를 눌러요. 삭제를 눌러보시면 오류 났네요. 이런 내부 오류. 예, 리스트를 받으면 롱 타입인데 util 예. 된다고 했더니 안 되네요. no parameter, default, constraint. 예,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리스트를 받자 했더니 여기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받아지는 것은 안 되네요. 이제 다시 한번 보고 그 어레이 리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어레이 리스트. 얘는 똑같이 오류 날 것 같아요. 오류 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처리를 했나 이런 것들은 교재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예 저장했고요. 그 어레이 리스트나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돌아라 서버가 다시 돌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양식을 다시 제출하겠습니까? 계속 누르면 다시 제출이 되죠. 이게 어레이 리스트로 했더니 되네요. 이거 인터페이스 근데 여기 하나도 못 받았어요.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도 못 받아서 처리가 됐네요. 네. 그 하나도 못 받아서 처리가 됐고요. 리스트는 생성이 돼서 오류는 없었는데 그 132페이지 한번 보세요. 132페이지 보시면 그 리스트 배열 처리 이렇게 돼 있으신데 넘버론 데이터를 골뱅이 그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리퀘스트 파람을 쓸 때는 이제 그 디폴트나 이런 게 있는데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게 있으시고요. 거기에 가로 열고 쓰시고 상단표 찍고 그냥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는 넘버로 넘어오니까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써보자. 뭐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한 개 붙여 보세요. 이제 이게 될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리퀘스트 파람이 그 리퀘스트 안에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을 때 선언을 하고요. 특별히 요 이름과 요 이름이 틀릴 때 선언을 해요. 요거가 이쪽이 이제 넘어오는 데이터 이름이고요. 요게 이제 그 받는 이름인데 이게 틀리거나 이럴 때 선언을 하고요. 지금 어레이 리스트로 받으려면 그냥 리스트로 썼더니 오류 났죠. 그냥 리스트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생성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오류 난 것 같고요. 얘 클래스로 다시 바꿔줬어요.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삭제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삭제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글보기에서
삭제 누르세요. 누르시면 데이터가 잘 넘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로 받을 때는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한 개 붙여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걸 한 개 붙여줘야 돼요. 붙여주셔야 되고요. 이 리퀘스트 파람에도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이제 받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받는 게 나오시고 여기 네임이 나오시죠. 네임 여기 나오고요. 리퀘어드 얘는 리퀘어드는 이제 꼭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꼭 안 넣어도 되면 리퀘어드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제 바꿀 수 있어요. 디폴트 밸류가 있는데 디폴트 밸류는 안 넣어도 기본값으로 세팅할 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리퀘스트 파람을 만든 이유는 이제 네임하고 여기 받는 네임과 요게 같지 않을 때 첫 번째는 이제 같지 않을 때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값이 넘어오지 않더라도 얘를 기본값으로 세팅해 줄 때 세팅하고 싶을 때 리퀘스트 파람을 해서 여기 디폴트 밸류를 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얘가 그 꼭 받아야 되는지 아마 안 받아도 되는지 이런 걸 선언할 때 리퀘어드 해가지고 사용해서 원래 HTTP에서 리퀘어드란 인풋 태그에도 리퀘어드라고 쓰시면 필수 항목 입력을 할 때 리퀘어드라고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필수 항목을 써가지고 사용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골뱅이 그 파람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저희가 이제 파람 이런 걸 써가지고 여기다가 선언할 수도 있는 게 네임을 선언할 수 있어요. 네임을 선언할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밸류를 선언할 수 있으시고 밸류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디폴트 밸류 사용하세요. 이거 리퀘어드 필수 조건이냐 아니냐 리퀘어드 스페링이 지금 스페링 UIRED 리퀘어드 이렇게 맞나? 예. 제가 코딩하고 있는 건 기적이죠. 다 암기하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예. 그 다음에 value 뭐 이런 값을 이제 이렇게 쓸 때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쓸 때 사용하는데 얘네를 왜 선언하냐면 일단 그 넘어오는 데이터의 이름이 다른 경우 이름이 변수와 다른 경우는 네임을 세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이 넘어오지 않는 경우 기본값 오류를 내지 않고 보통 오류가 나는데 이 오류라는 것을 이제 하지 않고 이제 기본값으로 세팅해서 사용할 때 그 오류가 나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프리미티브 변수에 해당되는 숫자를 할 때 저희가 parsInt를 해서 얘를 parsInt나 parseLong을 해서 데이터 변경할 때 데이터가 안 넘어오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값이 넘어오지 않는 경우 기본값을 세팅해서 페이지가 안 넘어와요. 그럼 1페이지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렇게 사용할 때 이제 기본값을 세팅해서 사용하시고요. 리퀘어드 경우는 필수 항목, 입력 항목에 대한 것을 선언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밸류가 값이죠. 그냥 값에 해당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세팅해서 사용할 때, 이런 것을 이제 값 세팅을 해서 이제 사용할 때,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리퀘스트 파람입니다. 저는 잘 안 쓰는데, 저는 안 씁니다. 데이터 개별적으로 이제 넘겨오는 거는 오류가 없으시면 제대로 데이터만 넘겨오면 오류가 없이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잘 안 쓰는데 여기서는 이런 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맞춰주는 경우를 종종 보시게 된다. 종종 보시게 되고 리스트를 할 때는 실제적으로 그냥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을 때 리스트를 사용할 때는 클래스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죠. 여러 개 데이터를 받을 때 저희가 리스트를 받을 때 리스트로 받으면 클래스를 사용하셔야 돼요. 클래스를 사용해야 한다. 자, 이 정도에서 정리해가지고 되셨고요. 여러 개 데이터를 받을 때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이런 걸 보셨는데, 저희가 그 배열을 실질적으로 받을 때 부여객체에다가 배열을 선언하면 이런 파람이나 이런 걸 안 쓰셔도 잘 넘어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부여객체가 아니라 따로 받았으니까 선언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잘 넘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데이터를 받을 때 이제 그 업로드되는 파일이 여러 개일 때, 그 다음에 뭐 그 삭제 장바구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체크해서 삭제를 할 때, 또는 이제
그 게시판에서 리스트에서 이제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한꺼번에 삭제를 할 때 이럴 때 이제 사용하실 때 쓰시는 게 이렇게 배열로 받는 방법과 그다음에 리스트로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아낼 수 있다. 자동으로.